네, 안녕하세요. 라비앙 성형외과 정재영입니다. 네, 오늘은 광대뼈 축소 성형술에 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보통 광대뼈 축소 성형술을 통해서 어떤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면에서 보았을 때 어떤 얼굴의 협액을 줄여주면서 좁고 작은 얼굴을 만들면서 45도 각도에서 보았을 때 눈 아래쪽에 돌출된 45도 광대뼈 부위를 부드럽게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얼굴이 작고 부드럽고 또 입체적인 얼굴형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형외과에서 수술하는 방법과 결과 자체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광대뼈 수술 후에 여러 가지 변화된 모습에 대한 우려도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성형외과에서 광대뼈 축소 성형술을 받고 얼굴이 사마귀형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처음에는 굉장히 조금 표현이 좀 거북하고 이게 무슨 의미지? 라고 의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마귀 얼굴을 인터넷에서 이렇게 찾아보았는데요. 자료 화면을 보시면 사마귀 얼굴은 위쪽이 과도하게 넓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완전히 역삼각형의 어떤 얼굴형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광대뼈 수술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광대뼈의 어느 부위를 메인으로 줄이느냐에 따라서 입체적인 광대뼈로 바뀔 수도 있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마귀형 얼굴이 되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많은 성형외과에서 광대뼈 체부라고 얘기를 하는 부위죠. 이렇게 앞광대 부위를 사다리꼴로 많이 잘라내고 앞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앞쪽은 좁아지지만 넓은 뒤쪽은 남아있기 때문에 뒤로 가면서 이렇게 넓어지고 위쪽에 넓은 어떤 분위기는 그대로 남아있는 그러한 형태의 수술 후의 모습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냥 뼈를 전체적으로 자르면 되기 때문에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어떤 뼈를 자르는 정도에 대한 경험을 그다지 요구하지 않는 보편화되어 있고 쉬운 수술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앞쪽 광대뼈를 부분 절골 하면서 연속성을 유지시켜주고 회전을 시켜주는 방식으로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입안 쪽을 통해서 잘 보이지 않는 시야에서 앞쪽 광대뼈의 절골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에 대한 경험치가 많이 누적이 되어야 집도할 수 있는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 화면 간단한 영상 시뮬레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 시뮬레이션에서 앞쪽 광대뼈의 입체감을 유지하면서 후방 광대를 최대한 안쪽으로 이동시키는 수술 방법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수술 방법이 많이 어려워서 제가 실제 수술을 배우러 오는 의사들도 해외에서도 많았고 국내에서도 많았는데 이걸 한두 번 보여드린다고 어떻게 충분히 이 수술을 이해하고 집도할 수 있는 어떤 러닝 커브까지 올리기는 상당히 무리였거든요. 그래서 참 민망한 얘기지만 제가 수술해드린 분의 윤곽수술 CT를 제가 나중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보았을 때 수술의 완성도가 되게 높다는 생각을 제 스스로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화자찬하는 것 같아서 되게 부끄럽고 민망합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또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사람들의 얼굴 조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보편적인 경우는 우리 얼굴에서 눈을 보호하고 있는 눈꼬리 바깥 뼈만큼 광대뼈를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보면 한쪽에서 7에서 8mm 정도의 폭을 축소시킬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반면에 광대뼈가 굉장히 두드러져 보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한쪽에서 실제로 1.5cm, 15mm까지 축소 효과를 본 적도 있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광대뼈 축소 성형술을 다른 곳에서 받고 얼굴 폭의 축소 효과가 없어서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게 찾아가서 하소연을 하면 결국 두상과 턱 관절 때문에 더 이상은 무리다 라는 설명을 듣고 오는 경우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광대뼈 축소 성형술을 할 경우에 턱 관절이라면 이 광대뼈 후방 절골 위치를 최후방 부위를 절골한다든지 아니면 이 두상이 큰 경우에는 후방 광대를 줄이면서 어떤 관자놀이의 볼륨을 형성하고 있는
근육과 지방 패드를 줄여줄 경우에 이 위쪽 얼굴, 두상이라고 흔히 표현되는 부위까지 충분히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네, 광대뼈 축소 성형술을 하고 항상 동반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광대뼈 축소 성형술을 하면 볼처짐은 피할 수 없다라는 인식인데요. 그 또한 잘못된 인식입니다. 광대뼈 축소술을 제대로 진행할 경우에 광대뼈 앞쪽 체부에서 뒤쪽 아치로 연결되는 연속성을 유지하여 주면 이 부위에 결국 이제 유지인대라고 뼈와 어떤 얼굴 연부 조직, 근육, 지방, 피부를 연결해주고 있는 유지인대가 바로 이 부위에서 나오거든요. 그 부위에 유지인대가 붙는 부위의 뼈를 잘라내서 제거해버리지 않는다면 볼처짐은 생기지 않고요. 또한 광대뼈를 줄일 때 이 앞쪽 여기를 많이 없애버리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좀 처져 보이는 인상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입체적인 윤곽을 위해서 옹긋한 부위의 입체감을 유지를 해주면서 후방 광대를 줄여주게 되면 수술 후에 뼈가 많이 줄어든 쪽으로 어떤 연부 조직이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줄어들면 이 아래쪽, 앞쪽과 아래쪽에 있는 피부와 지방 조직이 붓기가 빠지면서 점점 뒤쪽으로 이렇게 살짝 당겨 들어갑니다. 그래서 광대뼈 축소 성형술을 적절한 방법, 제대로 된 방법을 하였을 경우에는 볼처짐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살짝 젊어 보이고 어려 보이는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분류합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이 자른 뼈가 서로 붙지 않은 상태를 분류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은 뼈를 앞쪽을 이렇게 잘라냈을 때 그 부위를 정확하게 수술 시야에서 고정을 하여 준다면 물론 방지될 수 있고요. 또한 앞쪽을 뼈를 잘라내지 않을 경우에는 분류합의 어떤 걱정에서 충분히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오늘 광대뼈 축소 성형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나 다른 어떤 추가적인 설명을 요하신다면 댓글로 편안하게 문의를 주시면 좋겠고요. 이상 라비앙TV 윤곽 끝장내기 광대뼈 축소 성형술 편 라비앙 성형외과 원장 정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